싶은 거는 계엄이 해제되기 전에 네. 윤석열이 지통실에서 나가고 네. 김용현이 노상원이랑 통화를 또 했는데 네. 그 내용이 네. 추가 계획을 실행을 하자. 2차 계획을 실행을 하자. 작전을 이미 실행... 준비된 작전인데 네. 이게 밀려가지고 못한 그런 작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추가 작전을 하자고 하는 쪽은 이제 노상원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게 카드가 있는데 왜 다 안 쓰냐? 그게 지금 알려진 것 따르면 오늘 이제 나온 얘기지만 3시 정도에 34명이 용산으로 출발했다 버스를 타고 국군 지휘권 그 대령급 이상 장교들이 그게 하나가 있고 7공수 13공수가 출동을 준비했다 요것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공수부대는 네. 이쪽 전공이 아니에요. 아. 네, 이 노상원이 전공은 정보 쪽 정보사도 했고 뭐 정보학교장도 했고 777 사령관도 했고 해가지고 정보계통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문상호가 정보사령관인데 50기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 41기예요. 9기갑이죠. 그럼 실례지만 학번이 얼마예요? 전 공공입니다. 00이요? 네. 난 82야. 알지. 거의 뭐 18년 차이 나요. 네, 네. 아이고 여기는 저는 태어난 게 9입니다. 1, 1학번. 너무 젊은 세상에 와서 그런구나. 어쨌든 네. 어쨌든 9년 차이면은 육사에서 학번으로 9년은 차도 뭐, 9년이 엄청 네. 크잖아요. 대선배네 대선배. 네. 노상원이. 그래서 노상원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거의 하는. 문상호는 문상호는 왜냐하면 문상호를 끌어준 게 이 노상원이었기 때문에. 그 박근혜 청와대에 안보실로 끌어당겨준 사람이 바로 이 노상원이었다고. 근데 정보사 관련해서 주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판교에 있었다는 한 30명의 요원이 뭐를 기획했던 거냐. 그렇죠. 뭐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에 대해서 첩보가 있었고 네. 부승찬 의원도 어디서 들은 게 있고 네.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도 이게 들은 게 있어요. 그렇게 다 질문하는 각도가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와 저기 그 전날 저기 속초에서 이 HID 부대라고 하는 7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근처에 판교 근처에 대기시켰고 그게 체포조고 그 외에 별도의 감청조가 있었지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는 다 부인을 하면서 자기들은 감청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문상호가 또 그 부승찬이 이야기할 때 내가 HID 해봐서 아는데 착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임무가 체포조냐 그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체포조가 아니다. 그다음 내가 물어봤을 때 감청조는 없다. 그럼 애들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다음에 니들 저 전투 투입될 때 인민군 복장 입고 가지. 그럼 아니라고 그랬어야 되거든. 근데 탁 찔린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 30명 인민군 복장 체포조가 아닌데 뭔가 작전을 위해 대기 중에 있었던 건 자기가 다 인정한 거야 자기가. 그렇죠. 예? 암살조냐 그러면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또. 저기 누가 저기 김병주 의원이 물었을 때 네. 그러면은 판교에 왔던 그 한 30명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 오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전역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현역도 있었고 그 속초에서 내려온 그 HID 그 북파 공작원도 있었고 이들의 임무가 체포도 아니고 감청도 아니고 암살이냐 했더니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요. 부인 안 하고 암살조냐 했더니 부인을 안 하고 그러면은 대체로 다 이제 한 덩어리는 나왔어요. 예. 근데 이 덩어리 플러스 이 그 일종의 그 특수 기동대 내지는 별동대로 준비시켰던 거하고 별도로 이 노상원은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이제 가동을 해서 기획 태스크포스 그다음에 별동팀 대기 이렇게 해놨고 이런 일들을 준비할 때 문상호 한참 후배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연관급 원스타나 대령급 옆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그 속초 이런 데서 또 인간 살인 병기들 데려다 놨고 여기다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예비역들 오비들 또 데려다 놨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국가 변란 행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군 조직 플러스 예, 예. 사조직 플러스 다 동원해 가지고 한 건데 이게 군형법 제5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예요. 반란 즉 작당하여 작당하여라고 돼 있어요. 작당하여 법에 작당하여 병기를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 수개는 사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조직해서 용연파라 뭐 용현파다 이러면서 JTBC 보도가 오늘 저녁에도 있더라고요. 민간인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뭐 국정원에도 계셨었으니까 정보사가 오비들로 해서 지금 뭐 그 부대가 설악산 부대라고 불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비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용병 부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들이 이제 용병 말하자면 아니고 그냥 어쨌든 그 북파 공작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 민주당이 보안을 깨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을 벌리는 이자들이 이 그 쿠데타 세력들이 반란하고 국가 변란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가장 그 숨겨져야 될 부분까지 다 동원함으로써 이제 이게 드러나는데 본인들이 등장을 한 거잖아요 이번 그렇죠. 반란을 통해서. 노상원이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 어쨌든 이른바 뭐 블랙이라고 불리는 요원들을 포함한 부대의 최고 책임자였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그 말하자면 자기의 네트워크랑 이거를 이용해서 국가 반란을 기도하는데 합류하고 그거에 적극적으로 지금 그렇죠. 기획에 참여한 거잖아요. 김용현 휴화해서 네. 다 이제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국회에 이제 김어준 씨가 나와가지고 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막 들었을 때는 설마 저러고까지 있을까 싶은데 이후에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은 그게 마냥 소설 같진 않다라는 그 좀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인원들이 왜 동원이 됐으며 노상원이 계획한 2차 작전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본인들이 인정을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체포를 위한 인원들도 아니고 그렇죠. 체포조는 벌써 707 특임대 그렇죠. 있지. 체포할 수 있는 일공수 있지. 응? 수방사 군사경찰 특임대 네, 있지. 특임대도. 응? 거기다가 그 저 방첩사 또 한 60명 그렇죠. 준비하고 있었지. 그 체포조 많아요. 할 수 있는 네. 부대는 그렇죠. 네. 그리고 체포조가 더 필요했다면 거기서 인원을 차출하는 게 맞죠, 사실. 아니 거기 들어가 국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체포를 하는 그렇죠. 거지. 갑자기 이 사람들은 체포 못 하는데 한 1시간 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체포할 수가 없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가 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무시무시한 너무 얘기죠. 무시무시한 사실이라면. 또 하나는 너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게 뭔가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져 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뭔가 기밀을 밝혀내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해버려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런 특히나 HID를 뭐 전역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민간인이 돼서도 활동을 할 수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뭐 그러면 두 가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언론 입장에서 취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비밀이라? 그러니까 저도 뭐 15년 넘게 기자를 했지만 네. 사실 이렇게까지 군을 취재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 반란사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구독 언론들이 이게 이제 접근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인데 두 가지가 언론 기자 입장에서는 궁금하지. 하나는 이거를 그러면 운영하는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있다면 오비들을 관리하고 예를 들면 뭐 훈련도 필요할 거고 이게 있어야 할 거고 두 번째는 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이들한테 뭐 프로젝트별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어쨌든 돈을 줘야 되니까 돈을 이게 줘야지. 간단한 일이 아닐 거잖아요. 네. 금액도. 그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먼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여기에 정보사 예산이 들어가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특활비나 뭐 이런 부분으로 하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규명된 적은 없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도 올해 제가 이제 국정감사 때 내용들을 쭉 찾아보니까 네. 이 보안사, 그러니까 정보사 특활비가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늘었어요? 신청을 한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방위에서도 아마 좀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특활비가 굉장히 늘었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김어준 씨 폭로에서 뭐 앞에 아직 확인이 안 된 내용들도 있지만 그 뒤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오비들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오비가 첫 등장했어요, 사실. 그러면 결국엔
김건희 여사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VIP들은 이 존재를 오. 알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었다면 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걸 활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인가? 정확히.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 그 부분들은 다 지금 규명이 필요한 대목들이죠. 기자님 사랑해요. 아니 진짜 근데 너무 그렇게 정말. 되면 이거는 정말 살벌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윤석열이가 하나 실토했잖아. 자기는 자기 아내 핸드폰 안 보는데 자기 아내는 내 핸드폰 갖고 문자질한다. 밤새 막 엎드려가지고 문자질한다. 맞아요. 그러면은 오비하고 김건희하고 막 통화했을 때 윤석열한테 아유 오빠 내가 알아서 할게. 뭘 어떻게 하는데 아 그런 건 내가 맡겨 그래서 왜 그때 오빠 그러다 보면 대통령 자격 없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주고 그게 이제 김용현이 뒤로 딱 타고 가고 야 이건 정말 엽기 중에 엽기인데 엽기 중에 엽기죠. 아 진짜 좀 나가 주세요. 네, 나가주세요. 못 살겠어요. 당신들 좀 나가줘.